안녕하세요, 이마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호쿠리쿠 신칸센에 이어서 그대로 오사카까지 가기 위한 환승이죠. 특급 썬더버드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새로 생긴 오른쪽 편의 신칸센역도 구경도 하고 잠깐 제레선 쪽으로도 와봤는데요. 앞에는 제3섹터로 이관된 하피라인 후쿠이 열차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요새 서일본 쪽 열차들이 저 얼굴을 하고 있는 놈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좀 안 이뻐서 그런가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네, 다시 신칸센역으로 돌아갑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쯔르가역에서 서울본의 패스권을 발권기로 교환하실 분들은 제르선역 개찰구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꽤 멀기 때문에 시간이 급하신 분들은 신칸센 쪽 마도구치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 내부는 꽤 넓은 편이고 개찰기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장 개통 이후에 환승 시간에 대해서 말이 많은 곳인데 환승거리 자체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열차에서 한 번에 승객이 내리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계단 쪽 혼잡이 문제로 보입니다. 683개 특급 썬더버드가 미리 대기하고 있었고요. 저녁 10시 44분 열차에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나고야에서 온 특급 시라사기도 도착을 하였습니다. 썬더버드 정차역이 교토 그리고 신오사카역 뿐입니다. 썬더버드와 시라사기의 외관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열차 한번 잘못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잘 타셔야 합니다. 좌석은 역시 촬영을 생각해서 그린샷로 잡았지만 나중에 출발했을 때는 생각보다 승객이 꽤 탔습니다. 특히 외국인 분들이 꽤 타시더라고요. 확실히 이 열차도 최소 15년은 된 열차라 그런지 낡았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콘센트는 달려 있습니다. 다만 보통차 지정석의 경우에는 제 기억에는 맨 앞좌석과 맨 뒷좌석에만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쯔르가를 출발합니다. 확실히 모터가 없는 차량인데다가 제가 중간 좌석을 잡아서 그런지 조용조용합니다. 차이멈은 유명한 호쿠리쿠 로망입니다. 앞에 보이는 호쿠리쿠 신칸센의 고가는 역에서 끝나지 않고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앞에 니폰 PS라는 교량 전문 회사의 공장이 눈에 띕니다. 호쿠리쿠 신칸센 일부 구간도 이 회사가 만들었다고 해요. 쯔르가가 본사인 곳인데 자기 고장의 철도를 토착 기업이 건설한다는 것이 뭔가 보기가 좋네요. Stopping at Kyoto and Shin-Osaka before arriving at the Osaka terminal. For arrival times and train status information, please check the JR West website. 그리고 들려오는 안내 방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私は敦賀駅で関係活動連絡を取っておりましたため、ただいま約10分ほど遅れて敦賀駅を発車いたしました。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출발 전에 서울본 웨스트 어플을 확인해 보니까 교토線인가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출발 지연이 되는가 싶었는데요. 안내 방송을 들어보니까 승무원을 수배하느냐고 늦어진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때문에 10분 정도 지연이 되어서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썬더버드의 상행선, 즉 오사카로 향하는 열차는 루프선을 따라 오르막을 오르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신데요. 이쪽 구간은 고도차가 90m 정도 됩니다. 따라서 오르막은 루프선으로 되어 있고 내리막인 하행선은 그대로 선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바깥 배경을 보시면 점점 열차가 위로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선로가 쯔르가로 향하는 하행선입니다. 열차가 크게 돌면서 경사를 오르고 있습니다. 원으로 한 바퀴를 도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도는 와중에 이 열차가 출발했던 쯔르가 시내가 잠깐이나마 보이게 됩니다. 열차가 어느 정도 경사에 올라왔는데요. 하행선의 선로가 진행 방향 왼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좌측 통행이기 때문에 합류하기 전에 다시 왼쪽 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터널 구간에서 왼쪽 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선로가 서로 만나면 신히키다역입니다. 썬더버드는 가운데 있는 통과선을 이용해 이 역을 무정차 통과하게 됩니다. 이후에 시가현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쪽 부분의 선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잠시 역사 이야기를 하자면, 본래 호쿠리쿠 지방을 오가는 선로는 야나가세센을 이용했습니다. 지금은 폐선이 되었죠. 19세기에 만들어진 선로이기 때문에 기술력 부족으로 터널을 최소로 하는 노선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로는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경사가 25%이라는 급경사였기 때문에 화물열차들이 양수를 줄여서 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바퀴가 헛도는 공전으로 인해서 중간에 멈추게 되면 다시 찌르가까지 되돌아가서 출발을 해야 했고, 이쪽은 다설지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눈 피해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은 이쪽 부근에 야나가세 터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곳 역시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서 터널 자체를 크게 만들지를 못했고 내부 경사가 급한 편이었습니다. 문제가 당시 열차는 증기기관차라는 것입니다. 경사로 인해 터널 내에서 속도를 낼 수가 없으니 연기에 의한 질식사고가 다수 발생했었고, 터널 중간에 멈추는 사고도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사망사고까지 나와버리죠. 결국 신선의 검토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송력 증대를 위해서는 경사를 10%밀 수준으로 루프선으로 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후카사카 터널이라고 해서 긴 터널을 뚫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오르막은 루프선을 이용하게 되었고, 내리막을 이용하는 열차는 기존에 있었던 선로로 운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루프선이 나중에 만들어진 선로가 되겠습니다. 이후 터널의 추가 건설로 인한 복선화 과정을 통해 지금에 이르게 됩니다. 열차는 터널을 지나서 시가현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이 어두워지는 이 순간이 그 눈에 대비한 쉘터를 지나는 순간입니다. 중간에 왜 쉘터가 설치되어 있냐고 한다면 이곳에 분기기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차는 크게 두 개의 선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썬더버드가 가게 되는 코세이센, 그리고 마이바라 방면으로 특급 시라사기가 이용하는 호쿠리쿠 혼센입니다. 열차 진행 방향으로 봤을 때는 좌측 쪽에 있는 썬더버드는 다시 오른편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도로 보았을 때는 서쪽인 왼쪽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선로들이 위로 갔다가 어디든 내려갔다가 또 서로 교차했다가 약간은 정신없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썬더버드는 코세이센을 타기 위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고, 지금 창밖으로는 호쿠리쿠 혼센과 갈라졌습니다. 이제 서로 헤어질 시간입니다. 코세이센은 이후에 만들어진 선로로 보시다시피 고가화가 되어 있는 선로입니다. 수련도 나쁘지가 않고 무엇보다 철도 건널목이 없기 때문에 고속주행이 가능합니다. 썬더버드의 경우 최고 영업속도는 시속 130km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국철 열차인 381계만으로도 1985년 시험주행에서 시속 179.5km를 기록한 적이 있었던 그 선로입니다. 즉 달리고자 하면 충분히 달릴 수도 있는 선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선로에는 지형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코세이센에는 산지를 따라서 바로 밑으로 달리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곳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는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을 때 이 바람들이 산의 경사를 타고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게 꽤 급경사입니다. 따라서 바람이 강도가 세진 상태로 내려오게 됩니다. 일본어로는 히라오로시라고 하며, 이런 강풍이 불 때에는 운행을 하지 못하거나 속도를 낮춰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썬더버드와 같은 특급 열차는 코세이센 운행에 불가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마에바라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히라오로시는 주로 서풍이 불어오는 겨울철에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시가현에서는 제일 높다는 이부키산입니다. 이부키산을 기준으로 오른편에는 산지가 좀 낮아지죠. 그쪽으로 도카이도 신칸센 그리고 제르선 도카이도센이 놓여 있습니다. 기후현과 아이치현의 나고야로 가는 길입니다. 확실히 고가로 된 철로가 주변 풍경 구경하기에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열차가 어찌 좀 느리게 간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역시 교토선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내방송도 딱 나오네요. 들으니까 기억이 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ご利用のお客様にこの先の列車の遅れについてご案内をいたします。本日早朝 JR 京都線内沿線火災が発生をいたしました影響により、大崎、湖西線京都方面から JR 京都線内、ただいまにおきましても列車に大幅な遅れが発生する列車に大幅な遅れが発生をしている電車が多数ございます。
연선 화재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니까 선로 아래에 있는 나무 있죠? 침목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연기가 났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화재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행은 보류시킨 것이죠. 이게 폭염이 이유가 될 수가 있고 열차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나오는 불꽃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원인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7, 8월에는 같은 이유로 운행 보류가 된 적이 꽤 있었나 봅니다. 지금은 호수가하고 좀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부근을 지나서 호수와 가까워지는 지점부터 본격적인 히라우로시의 요양 구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오른쪽의 산지를 터널로 통과하게 되면 비와코를 가까운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터널을 지나니 바로 앞에 비와코가 보이게 됩니다. 워낙 넓은 호수이기 때문에 면적이 도쿄 23구보다 넓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서울시가 도쿄 23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오른편으로 살짝 산지가 보이실 텐데 선로는 저 산지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 경사면을 따라서 바람이 내려올 때, 즉 히라우로시가 발생할 때 운행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열차가 전복되는 사건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 방풍벽을 세워서 조금은 나아졌다고는 하는 것 같아요. 이쪽을 지나다 보면 리조트로 보이는 건물들도 보이기 시작하는데 오미마이코역 부근에 가면 대강 이곳이 어떤 분위기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여기 근방도 해수욕장 느낌이 나네요. 슬슬 오미마이코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쪽이 일본의 와이키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TV를 보니까 이곳을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하와이풍의 가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 지형 자체는 실제 와이키키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지나는 역 이름이 딱 히라역입니다. 히라우로시의 그 히라입니다. 이제 썬더버드는 계속 남하하면서 시가현의 인구 밀집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역을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점점 도시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호수의 좁은 곳을 다리로 이은 비와코 대교도 앞에 살짝 보이네요. 저기 반대편은 도카도센이 다니는 곳입니다. 인구는 저쪽이 더 많습니다. 고층 건물도 보이는데 정확히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대강 지도상으로 보면 싱카석에 정차하는 야스나 모리야마 쪽인 것 같습니다. 오트쿄역을 지나는데 밑에 키안철도의 노선과 교차를 하게 됩니다. 고층 건물들도 많아졌고 이제 좀 도시다워졌네요. 교토나 오사카까지 출근하는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호수 반대편에서 온 도카이도센, 여기 바로 밑에 보이는 선로와 서서히 합류하게 됩니다. 합류를 하면 또 밑에도 선로가 보이는데요. 저기는 케이안 전철의 선로가 되겠습니다. Please change here for Biwako, JR Kyoto Osaka. ご乗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次のノンネルの抜けますと、京都駅に着きます。お出口は右側、7番乗り場に着きます。京都を出ますと、次は新大阪に停まります。約13分遅れて終点の京都駅に着きます。失礼しました。京都駅に着きます。 교토역에 접근하면 도카도 신간센의 고가가 보이게 되고 나라센과도 합류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의 도카도센은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고 원래 도카이도센은 나라센 쪽으로 가서 삥 돌아서 시가현으로 갔습니다. 교토역에 도착합니다. 교토역 이후부터는 예전 영상에서도 다른 바가 있었으니 대부분 생략을 하되 칸세공항에서 교토를 오가는 특급 하루카가 여기에서 얼마나 와리가리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오히려 타고 있는 열차보다 다른 열차에서 보는 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흥미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일본 다니시면서 타셨던 하루카가 얼마나 재밌는 루트로 운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거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토역을 출발하면 지나면 오른쪽으로 화물터미널이 있습니다.
철도박물관이 먼저 보이네요. 특급 하루카는 일단 저쪽 화물선로를 이용해서 교토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썬더버드는 가장 왼쪽 편에서 다니게 됩니다. 특급이나 심쾌적과 같이 역을 통과하는 열차들은 지금의 선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 딱 간사이 공항을 출발해서 온 하루카가 교토 쪽으로 향해 달릴 모습이 보이시죠? 참고로 지금의 선로는 큰 범위로는 도카도센이고요, 작은 범위로는 교토센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는 복복선으로 되어 있고 쉽게 말해 우리나라 경인선의 급행선을 달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특급 하루카는 시노사카를 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쪽으로 와야만 합니다. 좀 지나자 왼쪽 위에서 선로가 하나 나타납니다. 아까의 화물선과 이어지는 선로인데요, 하루카는 저 선로를 이용해서 입체 교차한 후에 지금의 선로로 합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면 하루카는 이제 교토센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의 선로는 하루카를 위해 만들어진 선로는 아니고요, 차량기지와 연결되는 선로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합류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열차는 스이다 차량기지를 지나 오사카를 향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왼쪽으로 뭔가 선로가 분기가 됩니다. 그러니 저 선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화물선으로 다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하루카는 저 선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왼쪽으로 왔다가 오른쪽으로 왔다가 바쁘죠. 썬더버드의 경우에는 시오사카에서 오사카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대로 교토선을 타고 있어도 되지만, 하루카의 경우에는 오사카의 순환선이죠, 칸조우선을 타야 하기 때문에 화물선을 이용해서 지하 오사카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지하 오사카역이 생겼지만 예전에는 화물선로를 이용하는 탓에 오사카역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사실 신오사카역부터도 장난이 아닌데 해당 구간은 예전에 그 특급 쿠로시오 편에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오사카역에 접근을 합니다. 도카도 신칸센이 보이게 되네요. 썬더버드는 오사카역까지 가지만 저는 산요 신칸센으로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릴 예정입니다. 특급 썬더버드 683계 4000번대 차량이었습니다. 앞에 카타카나로 쿠로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쿠는 운전대가 있는 차량을 말하고요, 로는 객실 등급을 말합니다. 그린샤는 로로 표시합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이건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